실성한 사람들은 좀 있는데 이런 예. 분들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여기 무슨 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좀 황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을 이런 공적인 기구에 집어넣어요. 이런 부분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약간 뭐랄까 치유. 이게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지자들 선동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방통위원장에 내정됐다고 알려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 KBS 내의 좌편향 인사를 파악하라 국정원에게 지시하고 보고받았다. 구체적 상황이 나오고 있군요. 네, 경향신문이 확인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불법 사찰 사건 재판 기록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의 홍보수석실은 2010년 5월 28일 국정원의 KBS 간부급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좌편향, 무능무소신, 비리연루 등을 기준으로 부적격 간부들을 파악해달라.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국정원은 6일 뒤에 홍보수석실에 보고를 했는데요. 이 문건에는 좌편향 간부는 반드시 퇴출, 좌파 세력의 재기 음모 분쇄 등과 함께 실명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KBS는 며칠 뒤에 KBS 취재 파일 4321, 추적 60분 등의 프로그램 담당자들을 하차시켰고요. 예. 그리고 이 문건 배포자의 홍보수석에 명시되어 있고 국정원 직원이 증언을 했는데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파견 국정원 행정관을 통해 수석실에서 쪽지 형태로 내려온 지시에 각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린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예. 2017년 검찰은 당시 국정원 인사들만 기소를 하고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동관 특보실은 문자로 경향신문 측에 이 특보는 과거부터 해당 문건에 대해 요청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예. 근데 문건 배포자에는 홍보수석이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고. 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이 오늘 입장을 냈군요. 네, 어제 장제원 위원장의 대행으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전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회의가 잡히는 게 모양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 시작하자마자 산회를 했습니다. 전체 회의 현안 질의가 이렇게 잇따라 무산이 되면서 민주당은 오늘 오전 방송 현안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KBS 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들은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KBS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내일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현안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장제원 위원장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의 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언제라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만일 오늘도 여야 간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공언한 대로 내일 전체 회의 역시 취소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으로서 오늘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장제원 위원장 말은 그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일정 합의를 민주당이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과방위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현안 질의를 같이 하자. 이런 입장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일단 이동관 특보의 KBS 인사개입 의혹이 지금 이제 방송위원장 내정설이 있는 가운데 큰 논란이 되고 있네요. 이 부분 두 분 다 오프닝으로 말씀하셔서 진 작가님부터. 법정에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 검찰 조사에서 그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제 국정원 간부가 그렇게 증언을 했다는 예. 것이고 실제로 그다음에 그 문건을 작성했던 그 사람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건 사실로 봐야죠.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보고받은 적도 본 적도 요청한 적도 없다. 문제는 이런 분을 갖다가 그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뭐랄까 잘못된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배제해야 될 사람인데 예. 저분들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 언론 정책이 아니라 총선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언론 정책이 아니라 예. 총선 정책이다. 기자들이 한 80%가 지금 반대하고 있고 음.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지난 정권에서 방송에 편향성에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 편향되지 않은 방송을 만들려고 해야지. 그보다 그런 편향성을 낳았던 원인이 됐던 게 사실 바로 그때 그 사건이거든요. MBC, KBS, YTN 장악하고 예. 이런 가운데 그게 이제 시발점이었는데 그걸 갖다 다시
그 불행한 과거를 갖다 다시 이제 반복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당시 됩니다. 진행됐던 이제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 정상화라는 프레임이 작동됐었던 것인데 이번에도 아마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자, 김성애 소장님은? 그러니까 이게 속담을 인용하자면 똑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시중 방통위원장 임명해갖고 이명박 정부 때 당시에. 얼마나 시끄러웠고 그 다음에 결국 이분의 비참한 말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번 더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도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뭐 대학 교수라든지 그러니까 은근히 누구 편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노골적으로 자기 편인 사람을 특히나 방통위원장 자리에 임명을 안 했는데 예.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선 선대본에서 미디어 소통 특위위원장을 했던 분을 방통위원장에 앉히는 걸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약간 은근히 자기 편인 사람을 골라도 될 텐데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공중파 방송과 종편 등이 자기에게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언론으로부터 탄압당하고 있다는 세계관 안에 갇혀 계신 것 같은데 지지율은 본인만 잘하시면 언론이 아무리 탄압해도 오른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동관 지금 이 청와대에서 지금 국정원 메커니즘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출입하는 국정원 간부가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면 이 메커니즘 그때 그랬다고 이제 다 진술이 나오는데 예. 해당 수석이 요청을 하면 그 해당 수석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형태였다고 하는데 본인 모른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 지금이라도 철회하시고 정상적인 인사를 좀 하게 할 것을 기대해 보겠는데 기대대로 안 되겠죠. 대통령의 인식 자체를 이런 분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말을 듣는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분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의해서 현실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지금 과방에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민주노총 얘기 많이 나오고, 또 이제 편향돼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잠시 후 뵙게 될 이용호 의원도 관련해서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잠시 후에 또 이용호 의원과 관련 얘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좀 논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참고로 경찰제도 발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데요. 예. 지난 6월 26일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국가정보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예. 자리에 박인환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면서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까지 6개월 남았다.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2012년 대선 때부터 국정원 개혁 과제로 나오던 얘기라면서 간첩한테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석열 대통령은 간첩의 하수인이란 말이냐라고 반박을 했고 박인환 위원장 해촉을 촉구했습니다. 예. 황운하 의원은 박인환 위원장이 검사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전두환 군사 독재 시절 웬만한 정부 요직에 모두 군 출신이 포진하면서 시대 발전을 가로막았는데 이제는 그 웬만한 자리는 모두 검찰 출신이 차지하면서 나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시대착오적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일단 이제 이 발언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짚어주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이분은 생각을 했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김성희 소장님부터 말씀 주세요. 저는 이거 뭐 박인환 검사님 전 검사님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예. 뭐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니까 70%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30%를 그러면 알고 있는 아유 겁니까? 박인환 전 검사님이랑 유튜브 극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30% 돼요. 그런 분들은. 주석궁까지 청와대 땅굴 파놓고 지금 왔다 갔다 보고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권좌를 차지하자마자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 땅굴의 존재를 확인해서 폭로했으면 예. 한 방에 민주당을 말살시킬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하셨는지. 예, 김성희 아니, 소장님 너무 뭐- 혼란스럽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 뭐 이런 거 실성한 사람들은 지금 있는데 이런 예. 분들이 경찰제도 발전위원회에 여기 무슨 기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지금 황당한 거거든요. 어떻게 예.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분을 이런 공적인 기구에 집어넣어요. 이런 부분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분들이 약간 뭐랄까 치유.
이게 자기도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왜냐하면 지적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이고 만약에 믿지 않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아니 그 대통령의 이념과 저는 일치한다고 보는 게 얼마 전에 김문수 경산호위 위원장도 예. 문재인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 그다음에 우리 구로의 누구였죠? 윤건영 의원 이 주사파다라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날 예. 저녁에 보수 유튜버들이 막 윤 대통령 인사 너무 잘했다고 다 박수 쳤거든요. 윤 대통령이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신임을 한 번 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세계관들을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서 좀 해도 너무한다, 지나치다라고 생각하고 간첩이라뇨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 뽑은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민주당이 간첩이다,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런 세계관에선 좀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간첩이 임명한 검찰총장 모시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은지 자, 이게 참 저는 좀 충격받았어요. 저도. 김수민 평론가는 해당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좀. 네, 참고로 70%가 간첩임을 모르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게 예. 원래 이제 기원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예. 여론조사가 이제 지난 5월에 실시가 된 여론조사인데 예. 한변 자유민주연구원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5월 11일부터 10일까지 예. 만 18세 이상 전국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이제 예.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폐지되고 경찰로 넘어가는 걸 아느냐라는 아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른다가 73%로 나오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하고 간첩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 그거 모르면은 네. 문재인이 간첩인 걸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로 일단 그 내부적으로 논리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들이 간첩이다. 국민 73%가 간첩이다라고 아, 얘기를 하더니 참, 그 저는 예. 진중권 이해가 될 교수님이 이런 걸 믿는 사람이 한 30%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건 동의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면 아, 얼마 전에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그렇죠.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는데 예. 참고로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후쿠시마 방류에 찬성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 지지자라거나 극우라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거기도 다양한 분들이 계실 텐데 음. 근데 그걸 다 합쳐도 10몇 %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30%가 그런 분들이면 간첩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방류 찬성에 다 포함이 돼 있을 텐데 그런 예. 건 아니지 않을까. 아, 참, 예, 덥네요. 자, 한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한국 전쟁에 관련한 책을 소개했다가 또 여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하는데 이거는 무슨 책인가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월 25일 6.25 기념일이죠. 자신의 SNS에 KBS 다큐인사이트 제작팀이 냈던 1950 미중전쟁이라는 책 소개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전쟁이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인 힘이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권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웅 의원은 임진왜란은 1592년 외중전쟁이냐 하면서 6.25는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 범죄다라고 반박했고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 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주는 용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6.25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인 것으로 왜곡하고 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전쟁이라고 칭하는 중국의 시선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6.25 전쟁을 국제전으로 부각하며 전쟁의 책임을 모호하게 하는 메시지에 참전 유공자들이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미중 전쟁으로 어떤 한국 전쟁에 대해 소개한 시각을 담은 책에 대해 소개를 했더니 그걸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식에 문제가 있다 해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네, 그렇고 이제 사실 국제전이라고 얘기를 국제전이다. 했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해석하기로 음흠. 어떤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뭐 중국의 음흠. 참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미화시켰다. 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친 작가님은 이 비판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니 국제전이라는 말하고 그때 북한의 침략이 있었다는 사실하고 그러니까 서로 모순되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일단 이 책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 이른바 이제 그런 게 역사 수정주의라 그러거든요. 정말 그런 역사 수정주의적 관점에 관점에서 쓰여진 책인지 아닌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뭐라고 책 내용을 답할 수는 검토하셨. 없겠는데 예. 일단 책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죠, 답은. 예, 김 소장님은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아니요, 보진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 책에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소개글에서 아쉬운 지점은 한국 전쟁이 국제전적 성격도 있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셨으면 저는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정적으로 국제전이었다라고 쓰니까 이제 이 문장을 꼬투리 잡아서
지금 여권에서 필요 이상의 과민 반응을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투철한 국가관으로 무장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들인데 진보 보수가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벌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쉽게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전쟁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지정학적 나토를 둔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벌어진 국제전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넌 그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걸 부정하는 거냐라고 말을 아무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중 간의 갈등 이런 것들, 소련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지금 현대 한반도에서 생기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평화를 어떻게 지킬지를 알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좀 심하게 곡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판했던 분들은 책은 읽어보고 하는 비판이니까 좀 궁금해요. 김수현 평론가. 이게 사실은 새로운 현상인 것이 흥미롭거든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오히려 국제전보다 내전 쪽에 방점을 찍었을 때 사상 공격을 받고는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내전설에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것은 북한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 해방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북한부터 시작해서 미국, 영국에도 일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내전설을 폈었고 사실 학계에서는 그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데 굳이 방점을 더 찍으라면 국제전 쪽이다라고 찍는 학자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대에 네네. 어떤 소련과 미소 전쟁이 어떤 네. 대리전 형식으로 한국 한반도가 일어났다. 네. 그러면서 국제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네, 그리고 저도 예. 사실 뭐 자랑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예. 역사학을 또 대학에서 전공을 했었죠. 뭐 사실 국제전이죠. 중국하고 네. 미국이 싸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입장들을 예. 급하게 좀 검색을 해봤는데 예. 노태우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으로 활동했었던 동아일보 회장도 지냈죠. 김학준 교수 같은 경우에 내전의 성격이 있긴 한데 국제전 쪽으로 이렇게 박아가지고 한 3년 전쯤에 신동아의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사실 좌파 학자로 도저히 분류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또 그리고 이제 이 책 문제가 된 1950 미중 전쟁 이 책의 감수를 맡은 분이 이제 박태균 교수가 좀 그 서울대. 그렇죠. 현대사의 국제대학원. 권위자이고 뭐 역사 수정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분인데 학계에서 논란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 미중 전쟁을 하면 남북의 존재가 없고 특히 이제 그 병력의 대부분은 사실 남한군이었거든요. 이분이 지금 빠져버리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건 보충의 귀에 좀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긴 해요. 아니 기본적으로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참전해서 벌인 전쟁이라서 국제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제가 읽어보진 못했는데 책 소개를 보니까 예. 이제 미중 전쟁이라는 취지가 아. 미국 대 중국의 1대1 전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미중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그 걸고 있다. 전초전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책은 한번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네요. 보고 궁금하네, 어떤 또 이제 책인지. 짚어볼 필요가 책을 볼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이게 다큐멘터리로도 있으니까요. 예, 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3지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등 신당을 준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에 영입된 필명 봉달호 곽대중 대변인이 기존에 활동했던 국민의힘 민생 119 특별위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했는데 어떤 논란입니까? 네, 민생 119 특위는 국민의힘 당원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기구로 당원이 아닌 곽대중 대변인 또 참여를 하고 있었던 조직인데요. 예. 곽대중 대변인은 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면 탈퇴해야 되는지 고민이었는데 처음에는 특위위원장인 조수진 의원이 초당적 기구니까 굳이 탈퇴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견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찰과 모색이 그러니까 초당적 네. 모임이다. 예. 성찰과 모색이라는 신당 준비 모임으로 이제 대변인으로 곽대중 씨가 가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이 당에서 만들어진 국민의힘에서 만들어진 민생 119를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수진 의원이 굳이 탈퇴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게 곽 씨의 주장이고요. 예. 그런데 특위에 이름은 올려두지만 회의에는 안 나오는 것이 좋겠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조 의원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곽대중 대변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에 사의를 밝힌 곽 대변인은 편의점에서 알바생 자를 때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예. 이에 조수진 의원은 회의 중 연락이 와서 논의할 게 있다는 말에 신당 합류 소식을 처음 알았다라고 하면서 선의를 선의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선의를 서지로 이어집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게 이제 좀 풀이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예.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상황에서 신당 합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여기에 대해서 몰랐다. 좀 면밀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음흠. 뭐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민의힘의 조치, 또 곽 대변인의 또 행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특유의 이름은 올려두지만 회의는 안 나오는 게 좋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회의에 안 나오지 말라 그러면 특유의 이름 올리면 안 되는 거고, 특유의 그렇죠? 이름 올리면 회의에 나와야 되는 거고. 예. 그게 불가능하다면 사실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걸 갖다 이상하게 처리한 건데 뭐냐면 타격을 좀 줄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이제 이분이 그 보수층이 이제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아하. 그랬는데 이런 분이 이제 신당으로 간다고 하니까 예. 그 타격을 갖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밖으로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고 회의에도 나오지 말아라. 하지만 당신이 우리랑 관계가 끊어졌다는 소식을 사실을 바깥으로 알리지 말라.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자, 김 소장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아요. 뭐 문자 내용까지 공개하고 이걸 뭐 저희가 토론해서 뭐 가부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예. 원만하게 합의 보시고 잘 헤어지셨으면 개인적으로 좋겠습니다. 불쾌했다. 불쾌했겠죠. 저 금태섭 전 의원은 이제 성찰과 모색 이제 3신당 발족을 위해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양양자 의원도 지금 한국의 희망인가요?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진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삼지대에 그거는 뭐 따로 1시간 정도 한 시간 얘기할 건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안에 별다른 소식이 없다가 이제 봉다로 씨 이런 예. 분들을 좀 영입해가지고 대변인으로 좀 내세웠단 말이죠. 네. 근데 자기 말에 따르면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영입이 어떻게 있을 보면 것이다. 참신한 인사들이죠. 그런 영입 인사들을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켜보죠. 진 작가님에게 손을 내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저야 뭐. 알겠습니다. 한판 승부를 계속 지키는 걸로. 자, 김 소장님은. 예, 뭐 양양자 의원도 금태섭 의원도 중요한 건 누구를 모을지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한국 사회 갈등이 어디에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는지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해야지. 예. 지금 하시는 방식들은 양쪽에다 지금 겨가 묻었는지 똥을 묻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샤워를 했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요. 예, 정치는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난 샤워를 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별로 그러면 이 삼지대에서 삼신당 파괴력이 좀 약할 것이다. 현재로서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가 갖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드러내서 비전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판단하겠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는 이 삼지대 꿈틀거림 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뭔가 좀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아직은 뭐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더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보여주느냐, 먼저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감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감을 잡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삼지대라고 했을 때 이 예. 소극적으로 접근하면은 아. 국민의힘 민주당 아닌 것이라고만 그렇죠. 규정이 될 수 있는데 여기도 예. 굉장히 천차만별로 여러 색깔이 가지 다양한 노선들이 색깔이 있었기 있고. 때문에 근데 지금 좀 초점이 맞춰지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느냐 정도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그렇게만 논의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이고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갖고 치고 달려야 예, 그래야지 좀 대중들 앞에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어서 해외 순방 마치고 돌아온 우리 대통령 이제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순방 성과 설명을 했죠? 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 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일자리는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라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제자리를 찾은 결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프랑스 순방 중 유럽 6개 첨단 기업으로부터 9억 4천만 원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베트남에서는 205명의 경제사절단이 현지 기업들과 111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아울러서 다가오는 장마에 대한 대책도 주문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취약시설과 지역에 대해 위험 경보를 내리고 신속하게 대피와 출입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철저한 점검을 당부했습니다. 예, 이제 투자 유치 뭐 실제적으로 잘 이어지면 좋겠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는 해외
외신과 인터뷰를 했네요. 미국의 미술 전문 매체네요. 네, 아트넷 뉴스라는 매체와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김건희 영부인은 K컬처 영업사원을 자처하면서 문화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이력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 질 바이든 영부인과 미국 국립미술관에서 마크 로스코 전시를 함께 관람했던 것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2015년 국립미술관 소장 로스코 작품을 어렵게 한국에 들여왔다라고 그렇게 전시 이력을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간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예술과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영업사원이라는 표현을 김건희 영부인도 좋아하시는군요. 대통령도 영업사원 표현 네. 좋아하시는데. 자, 일단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성과랄까 행보를 총평을 짧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 전에 나가기만 하면 뭐 구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정상 외교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그 전에 많은 문제가 제기됐는데 요즘은 이제 별로 그런 지적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자, 김 소장님은? 일단 대통령의 해외 순방, 특히 베트남 이런 데 가서 많은 양해각서 체결하고 경제적 지평을 넓히는 것에 저도 뭐 매우 동의하고 찬성하고요. 예. 다만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중국에 가서 영업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삼성, SK 가는데 말도 못하고 가서 우물쭈물하고 있다 오는 걸 보고 있으면 제가 되게 안쓰럽습니다. 정부에서 못 가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 실제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 반도체 문제에서도 그렇고 오죽 기업들이 답답한 민주당한테 좀 와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방중을 했던 것까지 고려해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이 정치적으로 푸는 거는 정부가 하더라도 기업이 눈치를 보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김건희 여사는 지금 K컬처 영업사원 하시겠다는 맞벌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분 다 지난번에 영업사원이니까. 노무 표절 말씀하실 때는 내조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맞벌이 하신 건 좋은데 맞벌이 하실 거면 제2부속실 이제 만들고 좀 하시라. 제발 체계적으로 해달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2부속실이나 명칭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대통령실에 있으니까 꼭 부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지 체계적으로 않습니까? 만들어서 책임지는 부속실장이 있어야 기록도 남기고 제2부속실은 이런 업무를, 제1부속실은 이런 업무를 나눠서 하고 그것이 대통령 기록실에 기록이 다 남아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과정들을 다시 반추해 볼 수 있는데 예. 지금은 부속실이라고 하나에 뭉뚱그려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